이 전 시간에 글로벌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글로벌 마인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하는 생각이고, 다 같이 잘 사는 길, 전 세계가 다 같이 잘 사는 길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글로벌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동양에서는 공자님 이야기했던 수신 뭐라 그랬죠?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 이렇게 됐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었다면은 글로벌 마인드는 평천하에부터 시작합니다. 평천하에서 시작해서 치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제가로 가고, 수신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이게 평천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다 같이 잘 사는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결론은 우리 맹규 경제 10가지 원칙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다 같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그 자유거래는 쌍방을 거래한다는 것은 쌍방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쌍방을 뭐하게 한다? 이롭게 한다. 이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거래는 쌍방을 이롭게 한다. 그 말은 자유거래는 쌍방밖에 없어. 전 세계에는 크게 보면 두 국가가 있어. 두 국가가 자유거래를 하면 쌍방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는 무역이죠? 그렇죠? 무역이고, 거래는 무역이고, 이것을 자유롭게 한다 말이에요. 자유무역은 쌍방을 이롭게 한다. 전 세계가 다 같이 잘 사는 길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경제 원칙이라는 것은 한국의 경제 원칙하고 미국의 경제 원칙하고 중국의 경제 원칙이 다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경제 원칙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다. 근데 이 자유무역을 하는데 실제로 현실을 가보면은, 이건 이제 이론이고 현실을 가보면은 현실은 자유무역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롭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롭지 못하게. 그것이 뭐냐면은 관세 가지고 비관세 가지고 했고, 이것을 무역 장벽이라고 그러죠. 무역 장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자유무역을 안 한다, 비자유무역이라고 안 하고, 사실은 비자유무역이죠. 비자유무역인다 안 하고, 이것도 나름대로 누구를 이롭게 한다 그래서 보호무역이라고 그래요. 이름을 보호무역. 보호무역은 사실은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이로울 수 있는 쌍방이 이로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하는 게 관세 비관세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를 하는 거지. 정부고 국가다. 그러니까 평천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치국한다고 이쪽에서 갔을 때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에서 갔을 때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이다 말이죠.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케이? 그다음에 이 제가나 수신에서 봤을 때 우리 보면은 정부나 국가가 있는데, 이 정부나 국가가 국민들, 예를 들면 기업이라든가 가게라든가 개인한테 어떤 교육을 통해서 가르칠 때인데, 우리 대표적으로 가르친 뭐예요? 국산품이에요. 이거 가르쳤죠. 그렇죠? 이 국산품을 애용한다, 그 말 자체는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수입을 안 한다. 수입을 안 하면은 상대방은 수출을 못 하죠. 그러죠? 수출을 못 해. 그리고 수입을 안 하면은 외국에서 싸게 수입할 수 있는 것을 국내에서 비싸게 생산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원이 비효율적이단 말이에요.
자원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수출도 안 된다 사실. 근데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가르치고 있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강하게. 그리고 대표적인 외국 외사는 다 나쁜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사 양담배, 뭐 양주 대표적으로 양주 했는데 사실은 물론 이제 최종 소비재로 이야기를 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은 이것이 여기가 잘못되면 여기가 잘못되고 여기가 잘못되면 여기가 잘못돼서 다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천화부터 우리가 글로벌 마인드라서 평천화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자, 삼성전자가 국산품 행하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자기는 전 세계에 핸드폰 팔아먹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고 통용될 수가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것은 쌍방을 그렇게 국산품 행한 쌍방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도 불리하게 만들고 나도 내가 이익 볼 수 있는 기회를 안 가지고 상대방도 이익 볼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무역은 쌍방을 이렇게 한다. 경제 원칙 대표적인 원칙이죠. 그렇죠? 네. 그 원칙을 그냥 그 국제 간의 글로벌 상황에다 적용하면 그대로 자유무역은 쌍방을 이렇게 한다. 그럼 무역을 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무역을 하려면은 반드시 그 반대 방향으로 통화가 필요하죠. 근데 무역은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 통화가 필요한데 국제 통화는 대표적인 것이 지금은 달러죠. 옛날에는 이 달러를 뭘로 바꿔줬다? 금으로 바꿔줬다. 금 1온스에 35달러로 무조건 바꿔줬다. 그리고 고정환율 제도로 하자. 이것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다. 글로벌 마인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류적인 글로벌 마인드다. 그리고 이게 고정환율 제도로 하면은 어떤 나라는 흑자를 보고 어떤 나라는 적자를 보는데 적자를 보는 나라는 이 국제 통화가 부족해지죠. 국제 통화 부족해지면 이때는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처음부터 IMF를 만들어놨고 거기서 기금을 형성해서 대출을 하고 나중에 어려움이 해소되면 갚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방 경제 질서예요. 서방이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질서다 말이죠. 이 경제 질서가에 의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은 아주 비극적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봐요. 크게 보면은 비약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다 때문에 경제적 복지를 전 세계가 다 같이 잘 사는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단 말이에요. 완전히 평등해졌다 이 말은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그 경제적 수준이 동일해졌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케이? 우리는 다 모든 나라의 경제 수준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다 못 살아요. 그건 다 못 사는 길이다. 다 같이 잘 사는 길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래서 달러를 시작을 했는데 자 우리가 1950년대, 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뭐 이제 1980년대 이렇게 80, 1990, 2000, 2010년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물을 바라볼 때는 역사적인 관점이 매우 필요해요. 어떤 것이든지 역사적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1950년대 초에 이 시스템 질서죠.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 때
누구 중심이었어요? 중심은 결국 누가 중심을 잡고 간 거예요? 전 세계는. 우리나라에도 중앙 정부가 중심을 잡고 가잖아요. 네. 그렇죠. 세계는 미국. 미국이 중심을 잡고 간 거예요. 미국 중심이고 미국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잘 사는 어떤 깃발은 무슨 깃발이야? 자유무역 원칙이고 자유무역 원칙이고 이것은 무차별 원칙이죠. 기본적으로 무차별 원칙. 서로 차별하지 말자. 어? 서로 차별하지 말자 말은 다 같이 잘 살자 이 말이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통화는 무슨 통화를 쓰자? 달러를 쓰자. 달러는 금하고 바꿔준다. 응?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달러를 금으로 쓰고 그 다음에 환율은 무슨 제도로 환율을 쓰자? 고정환율 제도를 쓰자. 고정환율 제도를 쓰자. 그 다음에 고정환율 제도로 하게 되면 환율이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흑자 보고 어떤 나라는 적자 보고 적자가 심해진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나라는 그때는 달러가 부족해지죠. 그러죠? 네. 그러면 그때는 빌려줘야 돼.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케이? 네. 지금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지만 중국에서 발생해서 중국으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돼 버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할 때는 그 전 세계적인 글로벌 마인드로 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오케이? 네.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을 세운 것이 뭐였다? IMF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이 미국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을 최초에는 그때는 가트라고 하는 협정을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이것이 확대돼 가지고 WTO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트 IMF 체제였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IMF 가트 체제였다. 가트가 때문에 글로벌 마인드의 세계를 운영하는 원리면서 기구였단 말이에요. 국가 위에 있는 기구예요. 이것을 뭐냐면 국제기구라고 해요. 국제기구. 오케이? 근데 국제 무슨 기구냐면은 경제기구예요. 오케이? 네. 지금은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WHO가 국제보건기구죠. 국제노동기구가 있고. 이제 경제에 직접적으로 물론 보건도 노동 경제와 관련될 수 있고 노동도 경제와 관련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 경제 기구가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세계가 또 둘로 갈라졌어요. 승전국끼리 둘로 갈라졌어요. 이제 패전국은 무대에서 주류에서 사라지고 2차 세계 승전국이 둘로 갈라졌어요. 어디하고 무슨 무엇과 뭐냐? 소련하고 미국. 그러니까 소련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가 소련을 중심으로 하겠어. 소련은 중공이라고 그랬죠. 이쪽으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일본, 독일 이런 것을 뭐라고? 자본주의 체제고 이것은 공산주의 체제죠. 공산주의 체제로 갈라졌어요. 오케이? 이해가 됐죠? 네. 근데 이게 둘로 나눠지고 2차 나눠지고 보니까 여기서 이 체제는 미국 중심이고 자유무역하고 달러를 금으로 하고 고정환율 제도 쓰 IMF장 그래서 이 이야기예요. 위에 이야기예요. 위에 이야기죠. 여기하고 상관없어요. 여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둘로 나눠서 이 체제는 서방 세계의 이야기라고. 오케이? 근데 미국 중심으로 갔는데 미국 5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어느 중심이었을까?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중심이 항상 미국 중심은 아니었잖아요. 독일이요? 유럽 중심이었다. 유럽 중심이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나서 유럽 중심에서 미국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럽은 폐가 됐을까 안 됐을까? 거의 폐가 됐고 유럽 중에서 대표적인
독일 2차 세계는 일으킨 나라가 어디예요? 대표적인 나라? 독일.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도 둘로 나눠져 버렸죠. 둘이 나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서독하고 동독으로 나눠졌어. 그러죠. 그래갖고 동독은 소련이 접수하고 미국은 서독이 접수하고 이렇게 됐다. 이제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니까 유럽이 지금 잘 살고 전쟁터에서 폐가 되버리니까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죠? 네. 못 살면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적어. 많아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해관계로 봤을 때는 여기가 연합국까지 접수해버리고 프랑스까지 접수해버리면 미국 외톨이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적이었지만 품는 것이다. 또 다른 적이 생겼기 때문에 더 큰 적이 생겼기 때문에 품어. 이때 그래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유럽 옛날에 제1차 세계대전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배상금 해갖고 거의 망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망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흥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키워놔야 돼. 살려야 된다. 살려야만 연합문화가 대적할 수 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플랜이라고 그러면은 미국의 재무장관이 했던 마샬 플랜이라고 그래요. 마샬 플랜. 마샬 플랜이다. 오케이? 마샬 플랜 누가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미국이 서독을. 미국이 유럽을 도와준 거예요. 서독만 도와준 거예요. 미국이 유럽을 도와준 거예요. 서독도 포함되죠. 미국이 유럽을 왜 도와줬을까? 자유무역하는 거. 새로운 적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인데 여기는 과거의 적인데 여기는 더 큰 현재의 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샬 플랜을 해서 이 마샬 플랜으로 미국이 유럽에다가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오케이? 일종의 원조로 경제 원조로 해준 거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여기 일본 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소련이 있으니까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까 안 지내야 될까? 친하게 지내야 돼. 일본에서 어떤 시장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제 잘 사는 나라인데 큰 시장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에다 물건을 팔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에 의해서 용인을 해준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누구와 누구를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가 여기서 이제 그 용인을 해준다고 해서 기회를 준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장 그 기회를 포착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유럽에서는 독일이다. 서독이다. 에? 서독이 이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근데 아까 달러를 국제 통화로 쓰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역량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역량은 늘어나 줄어들어. 시간이 지나면 무역량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나는 무역량이 줄어든다니까 깜짝 놀랐네. 늘어나잖아요. 오케이? 무역량이 늘어나는데 무역량이 늘어나면 무엇도 많이 필요해? 달러가 많이 필요한데 달러가 미국에 있는 달러는 미국 내에 있는 달러는 무역하고 상관이 없죠. 미국 내에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달러가 어디에 있어야 돼? 밖에. 그러니까 무역량이 증가하면은 이것이 달러의 필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한다.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면은 어디서 증가해요? 미국 바깥에서 증가하죠. 그러면 그 미국 달러의 공급이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러의 공급이 받쳐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달러 공급이란 말은 미국 바깥에 달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달러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만들죠. 근데 미국 바깥으로 달러가 나와야 돼. 이게 달러 공급 미국 바깥으로 달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야 한다. 오케이?
어떻게 달러가 미국 바깥으로 나올까? 나오는 방법. 달러가 많이 나가려면 물건은 어떻게 될까? 수입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말이야? 미국이 무역수지가 흑자여야 돼, 적자여야 돼? 흑자여야 돼, 적자여야 돼? 응? 흑자면은 달러가 드랍을지 오히려 미국으로. 적자.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돼줘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돼야 미국 밖으로 달러가 나와. 그래서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걸 뭐냐면 무슨 측면에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미국 바깥으로 달러가 나와야 된다. 유동성 측면에서. 네? 그 달러 국제통화 돌아야 되잖아요. 현금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미국은 세계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60년대 무역수지 적자를 많이 일으켰어요. 오케이? 네. 그럼 적자를 본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흑자를 본 나라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모두가 적자를 볼 수는 없잖아요. 흑자를 보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는데 어느 나라가 흑자를 봤을까? 일본하고 독일이 흑자를 봤단 말이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럼 독일, 그러니까 미국 바깥에 있는 나라 독일하고 일본의 흑자가 쌓였겠죠. 달러가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엄청 쌓였단 말이에요. 근데 달러는 사실은 무엇에 불과해요? 종이 쪽지에 불과하잖아. 뭘로 바꿔주는 전제가 필요해. 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보다 독일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달러가 더 많이 불어. 그럼 바꿔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바꿔줄 수가 없죠. 바꿔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바꿔주라 그럴까? 안 바꿔주라 그럴까? 안 바꿔줘요. 내가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내가 은행에 돈 찾으라고 갔는데 찾을 만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 찾죠. 근데 소문이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다네. 그럼 내 돈 내놓으시라고 막 그 은행에다 막 달려들어갖고 돈 달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독일하고 일본이 달러가 쌓이면서 달러를 뭘로 바꿔달라고 그랬냐? 달러를 금보다 더 많으니까 못 바꿔줄 것 같으니까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격은 달러는 막 떨어지고 금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투자를 하려면은 가격이 떨어진 것은 빨리 던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잡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오케이? 네. 바꿔줬을까? 못 바꿔줬을까? 못 바꿔줬어요. 못 바꿔줬어요. 그때가 뭐냐면 1971년이야. 1971년 그때 닉슨 대통령이거든. 들어봤어요? 닉슨 대통령? 네.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대통령이 1971년 때 달러를 금으로 못 바꿔주겠다. 불태화 선언을 해버렸어요. 불태화 선언을 해버렸어요. 못 바꿔주겠다. 약속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켰어요. 약속 안 지켰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깨져버리겠어요, 안 깨져버리겠어요? 깨져요.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IMF 그 브레튼 우즈 체제는 깨져버린 거예요. 고정환율에도 깨져버려. 그다음에 이 태관도 깨져버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닉슨이 그러면 아까는 약속 안 지켰는데 다시 약속을 지키겠다. 어? 그리고 1973년인가 72년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이때 그럼 1달러에 그때 얼마 1온스에 얼마라 그랬어요? 35달러. 35달러 있는데 이것을 38달러로 바꾸자. 어? 38달러로 바꾸자.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떨어져요. 달러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금 가치는 올리자. 그리고 이제 환율이 이제 이 비율을 완전히 고정시키지 말고 변동폭을 정해가지고 변동폭을 정해서 약간은 변동하도록 하자. 변동폭을 뭐 예를 들어 상하
상하 그때 몇 번 상하 뭐 2%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상하 2% 변동폭을 정하는 거예요.